현재 일본 곳곳에서 사흘 연속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 국내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2일 전 일어난 미야자키 지진 단 하나로만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가옥 수십 채가 붕괴될 정도의 위력으로 일본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9일 예정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우려는 지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필사적으로 막아냈던 오나가와 원전의 폭발 가능성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일본 기상청이 대지진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실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100회 이상 일어나는 곳이 일본이기에 평소 규모 7.1의 미야자키 지진과 규모 6.8의 홋카이도 지진은 주의조차 발동하지 않는 규모인데요. 그러나 사상 최초로 규모 7 전후의 지진에 임시경보를 발령하여 현재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쌓인 여러 전조 데이터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쿠시모토 초 앞바다엔 지난 10년간 규모 6.0 이상의 중형 지진이 빈번히 발생해왔으며 그 외 난카이와 연결된 도카이 도난카이 휴가나다 등지에서도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의 진동이 간헐적으로 보고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에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급상하여 일본 정부에서도 임시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 난카이 대지진이란 시코쿠 남부 해안에서 기이수도에 걸친 해역에서 약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일본 4대 대지진으로 규모는 일어날 때마다 다르지만 최소 8.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지진이죠.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에 일어났으며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2024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30년 내 70에서 80%의 확률로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매우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5호 태풍인 마리아 상륙 예보 또한 겹쳐 일본 내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6 규모의 지진만 덮쳐도 경우 일반 사람은 두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세를 낮추고 기어가야만 겨우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며 고정되지 않은 가구들은 대부분이 파손이 됩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약한 목조 건물들은 기울거나 쓰러지고 땅이 크게 갈라지게 되고 또 대규모 산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인데, 최소 규모 8.0의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상 희생자 숫자만 무려 2,000명에 달하며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재림할 수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이번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0분이 지난 시각에 도쿄 전력 관내인 도쿄에서 10만 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0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전철 운행이 중단됐음을 밝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는데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저녁에 대지진 경보를 발행한 것이 난카이 대지진을 우려해서 내린 경보가 아닌 오나가와 원전으로 인한 대지진 경보였다는 것인데요. 오나가와 원전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모든 원전이 작동 중단된 이후로 13년 만에 이제 막 재가동되기 시작한 원전이죠. 그런데 어제 11일 홋카이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나가와현과 미야기현의 예상 파도 1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현재 이 쓰나미가 오나가와 원전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며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바닷가에 인접한 소규모 마을 정도는 가볍게 쓰고도 남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 원전에도 충격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전역에 경보가 울리게 되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다급히 총리 관저로 출근해 정부 대변인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이어가며 이번 지진이 평범한 사태에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일본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논란이 됐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관측된 쓰나미로 인해 지난 13년간 겨우 진정시켜 놓았던 오나가와 원전에서 또 다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당초 도쿄 전력 측에서는 홋카이도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오나가와 제2의 원전 등을 점검한 결과 별 이상이 없으며 화재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었지만, 문제는 쓰나미가 덮치고 제1의 원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언론사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 측은 오나가와 제1원전 3호기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으며 그에 따라 소방 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후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앞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제2의원전에서도 4호기의 핵연료 수조 냉각이 정지됐다는 사실과
이 후기에서도 손상이 발생해 이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지 네티즌들은 지난 2011년 벌어진 동일본 대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게 되면서 오나가와 원전을 지탱하고 있는 장비들이 모두 무력화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추가적인 쓰나미나 지진들이 닥치게 된다면 이는 곧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의 심각한 방사능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011년에 벌어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발생 약 30분 후 해일이 오나가와 원전을 덮치면서 지하에 설치되었던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어 작동 정지가 됐고, 이로 인해 발전소 내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어 원자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마저도 사라진 일명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바 있었습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냉각수는 급속히 증발하였고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통제력 상실 사태가 선언됐었는데, 사실 일본의 원전은 애초 설계될 때부터 미리 대규모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8시간 동안 냉각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 설계된 원전들이었지만, 동일본 지진 때 결국 버티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규모의 지진이나 쓰나미가 덮치게 된다면 원전의 손상과 대규모의 방사능 누출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일본 정부는 현재 이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며 역사상 없었던 규모 7의 지진에 전역 경보를 내린 상황이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저 작은 화재가 일어난 것일 뿐이고 추가적인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잘 알리지 않고 숨기는 나라이기에 우리 정부는 주기적으로 위성을 통해 오나가와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영해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야겠습니다. 한 일본인이 소셜매체 X에 한글로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본인은 현재 일본에 있거나 앞으로 일본에 올 예정이신 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본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 며 거대 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또 일본인은 도망갈 방법이 없어서 국내에 있지만 일본 밖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오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에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셨다면 여행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본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을 한 적이 이미 여럿 있었는데, 또 혹여라도 감춘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피해가 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러 자연재해들까지 겹치는 상황이네요. 옆 나라에서 일어나는 재해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언제든지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곧 여름 태풍들도 다가올 수 있는 시기인데 부디 아무 탈 없이 2024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한TV였습니다.